단도직입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오늘 이알류 함께할 나인원 위원님과 김충성 위원님과 인사부터 나누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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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제 월요일부터 두 분의 시장 판단이 더 맞아 떨어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 이제 오늘의 두 분의 뷰가 굉장히 궁금해지는 하루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의 주제 함께 보시죠. 10년 만에 닷 올린 이재용호. 2012년에 삼성전자 부회장에 승진을 한 지 이제 10년 만이네요. 이제 이재용 회장직에 취임이 된 이후에 오늘 삼성그룹주가 다 올랐잖아요. 이제 삼성은 실적이라는 지금의 좀 안 좋은 상황을 이겨내고 또 앞으로의 투자나 리더십에서 발휘가 돼야 삼성의 또 제2의 리더십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이 큽니다. 자, 뉴 삼성 관전 포인트 보겠습니다. 자, 나인원 위원님, 네. 삼성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그리고 우리는 궁금한 게 주가 전반적으로의 훈풍까지도 이어질 수 있을 것인가가 아닐까요? 네. 자, 일단 승진이죠. 그렇죠? 뭐 사실상 예정되었던 일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기사가 좀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앵커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사실 어제까지 이재용 부회장은 회장의 역할을 대리했던 게 아닌가요? 그렇죠. 사실상 회장이었죠. 네. 자, 달라진 건 없습니다. 어찌 본다라면은 과거에 이재용 부회장을 좀 생각해 본다라면은 사실 오너 리스크가 항상 뒷공문에 쫓아다녔던 그런 경우가 너무나 많았었습니다. 왜냐, 일단 이재용 부회장이 여러 가지 사업들을 계속적으로 좀 시도를 해 왔었는데 사실상 이렇다 할 가시적인 성과를 냈던 사업이 제대로 된 게 단 하나도 나오질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실적 발표와 덧붙여서 시장도 좀 선방을 했었고 또 그에 따라서 새로운 어떤 매수자가 좀 유입이 되면서 전반적인 어떤 상승세를 보여줬지만 이것이 말 그대로 추세를 꾸준하게 유지해 줄 정도의 어떤 모멘텀이 될 수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고려해 본다면 다소 좀 어렵지 않을까. 자, 그 첫 번째 이유로는 일단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지난 전년도 3분기 대비했을 때 올해 실적이 대략적으로 31%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자, 이 말은 즉슨 어찌 본다면 코로나 특수를 철저하게 누렸었던 그 당시 대비했을 때 여러 가지 어떤 경제 상황이 좀 부족했던 부분들이 있지만은 실적 개선이 전혀 이루어지지 못했고 그 하락폭 자체가 30% 가까이 된다라는 것은 아마도 당분간 이 어떤 영업이익이라든지 매출 규모가 당분간 조금 부진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특히 반도체. 자, 파운드리 사업부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파운드리 사업 부분들이 실제 이제 TSMC의 상당 부분 정말 소위 이제 메이저 벤더들을 다 빼앗기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엔비디아라든지 뭐 AMD 그의 여러 회사들이 있는데 사실상 지금 삼성전자도 자사의 엑시노스 즉 자사의 어떤 반도체 공장 내에서 생산된 코어 프로세스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TSMC에서 생산된 것을 가져다가 지금 갤럭시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 규모가 더 확장이 될 텐데 어떤 이유에서 그런 선택을 했는지는 정확히 뭐 알 수는 없겠으나 이런 부분들이 다소 지금은 파운드리 사업 부분에 대해서 기대감을 정말 갖기 힘들게 좀 만들어주고 있다는 것. 또 추가적으로 올 초서부터 지금 현재 시점까지 메모리, 즉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DDR4, DRAM 이런 부분들인데 재고량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수요량도 존재하고 있지만은 이것 자체가 지금 발목을 붙잡고 있는 거죠. 물론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런 부분들이 DDR4에서 DDR5로 넘어가게 된다면은 새로운 수요차가 발생을 하게 될 것이고 주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것이 사실 올해 3분기, 2분기에 시장을 예측하는 또 삼성전자를 바라보는 이들의 관점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도 삼성전자는 DDR5도 생산하고 있지만 DDR4도 생산하고 있고 지금 재고량도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모건 스탠리의 어떤 리포트를 좀 기반으로 해서 말씀드린다면 내년 1분기까지 과대 낙폭에 따른 어떤 반등 그리고 재고량 감소 또는 재고량 감소를 함에 있어서 삼성전자든 SK하이닉스든 다소 조금 출혈량이 있다 할지라도 정말 말 그대로 세일 형식으로 재고량을 처리하지 않겠는가 뭐 이런 어떤 이야기도 좀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들은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될 부분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나마 다행인 것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완성형이라고 할 수 있는 폴더블 폰 상당히 큰 히트를 쳤습니다. 갤럭시 플립, 갤럭시 폴더 이 제품들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도
많이 사용을 하고 계실 텐데 전 세계적으로도 상당히 큰 인기를 끌고 있다 보니까 이것이 이제 MX 네트워크 사업부에 있어서 어찌 본다면 전체 사업을 통틀어 가지고 그래도 전년 동분기 대비했을 때 올해 실적이 유의미한 상승을 보여줬던 유일한 어떤 삼성전자 내의 유일한 어떤 팀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일단 이재용 부회장이었던 그 당시에 네. 삼성전자 어떤 비전을 여러 가지 이제 설정을 하는 데 있어서 대표적으로 이야기했었던 것이 이제 바이오라든지 2차 전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로봇까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다소 좀 아쉬운 부분들은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 주가 흐름이 아주 좋았습니다만은 오늘 같은 경우 좀 급락 흐름이 좀 나왔었죠.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은 당분간 발생한다 할지라도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나라 그리고 전 세계 내놓아도 삼성바이오로직스가 CDMO 쪽, 즉 어떤 위탁 생산이라든지 개발이라든지 연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총괄할 수 있는 미국을 제외한 전 세계 글로벌 1위의 좀 기업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 다소 좀 부침은 있을지언정 정고점은 충분히 돌파해낼 수 있는 그런 저력이 있는 기업이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차 전지 앞서 앵커님께서 말씀해 준 것과 마찬가지로 잠시 후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삼성 SDI 정말 내실 있는 기업이죠. 많은 분들이 2차 전지하면 자동차에만 들어갔을 거라고 생각하시고 예. 또 삼성 SDI가 자동차에 들어가는 것을 갑작스럽게 신규 사업으로 런칭해가지고 제품을 생산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더러 계시겠지만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계신 삼성전자에서 나온 모든 무선 제품들에 들어가는 배터리는 사실상 삼성 SDI에서 제품을 개발하고 또 제품을 생산함으로써 만들어지는 것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 부분 노하우가 있습니다. 다소 좀 아쉬웠던 것은 과거에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지나친 어떤 미련이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들 때문인지 상대적으로 LG화학에 비해서 좀 뒤처지는 모습들이 좀 많이 보였으나 그래도 삼성전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외 벤더들 같은 경우에 특히 이제 리튬 인산철 배터리, LFP 배터리를 사용하지 않는 완성형 어떤 자동차를 생산하고 있는 벤더들, 그런 벤더들에서는 대표적으로 LG 에너지솔루션 또는 삼성 SDI의 어떤 배터리를 활용하고 또 사실상 그들 라인에 있는 최고급형 고급 세단에는 삼성 SDI의 2차 전지가 들어갈 확률이 매우 높다라는 가능성도 충분히 열어두실 필요가 있겠고요. 자, 로봇 같은 경우도 올해 또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이 그러니까 어찌 본다면 M&A에 대한 어떤 의욕을 상당히 드러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외 시장, 즉 비상장 시장과 상장, 즉 우리 지금 거래하고 있는 코스닥 시장에서 예. 많은 종목군들이 좀 반응을 일으켰었고 급등락 움직임을 보여줬었는데 조금 더 구체적인 사안들이 좀 나올지 모른다라는 기대감을 갖고 특히 로봇 관련 종목군들 테마주 과거에 좀 엮였었던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관심 종목 내에 조금 정리를 해 두시고 나서 구체적인 사안이 삼성 측을 통해서 발표가 된다라면 정말 부지불식간에 정말 시장에서 뜨거운 종목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런 것들도 한번 관심 있게 보시고 자 마지막으로 이제 주가입니다. 오늘 일단 6만 원을 터치해 주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큰 기대감을 가지시고 보시는데 자 일단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상황은 바뀐 게 없습니다. 그냥 부회장이 직함이 그냥 회장으로 바뀌었을 뿐이고 과거 수년 전서부터 지금까지 사실상 회장 직책을 대리해 왔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열사들의 어떤 펀더멘털을 갑자기 변한다든지 하지 않던 사업을 갑자기 함으로써 매출과 영업이 크게 증가를 한다든지 이런 상황은 발생하기 어렵다. 다만 중요한 것은 뭐냐. 이런 어떤 이벤트적인 부분들에 있어 시장도 좋았고 수급도 좋았을 뿐이다. 여기서 이제 6만 원을 만약에 돌파를 해주고 6만 원대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지금 작게는 100만 주, 많게는 한 500만 주 정도 순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데 이것 자체가 앞으로도 꾸준히 유지가 되고 6만 원대 지켜주면 그나마 6만 5천 원 선까지는 볼 수 있지 않겠는가. 이 정도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6만 원을 지켜주지 못한다면 다소 좀 아쉬운 코스피 지수와 상당히 유사한 형태의 어떤 횡보세, 박스권 횡보세를 당분간 좀 이어갈 것이다라고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침 또 삼성전자가 어닝 쇼크를 기록한 가운데 이제 실적의 딜레마에 빠진 가운데 이재용호의 앞으로의 그 기대감이 굉장히 큰 상황입니다. 근데 나인원 의원님의 말씀으로는 지금까지 뭐 회장직에 수행을 안 하고 있던 게 아니었다. 오늘 이벤트로 인해서 삼성그룹주의 펀더멘탈이 뭐 바뀐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직시할 필요가 있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수급이 조금 더 이어진다면 6만 5천 원까지는 조금 더 갈 수 있는 것으로 좀 기대하면 되겠습니다. 10년 만에 닷 올린 이재용호 2012년 삼성전자 부회장의 승진한 지 10년 만이고요. 부친인 고 이건희 회장이 별세한 지 이제 2년 만입니다. 자, 앞으로의 기대할 부분들이 꽤 많은데요. 김종섭 위원님은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사실 그동안 이재용 부회장 하다가
이제 이재용 회장이라고 해야 되잖아요. 아직 입에는 잘 네, 입에 안 좀 붙는 붙지를 상황이죠? 않는데 근데 이번에 뭐 얘기가 이미 나왔었죠. 네, 이미 그 실적 발표 전에 그 이사회가 열리는데 거기서 이제 회장 승진 이 안건이 이제 다루어질 거다라는 부분들 뭐 그러면서 어찌 보면은 당연히 네, 될 거다라고 좀 다들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근데 그럴 법한 게 저 이거 이재용 그 부회장이 아니죠. 네, 이재용 회장보다 좀 어린 뭐 현대차 정의선 회장이라든지 또 LG 구광모 회장이라든지 다 회장직을 지금 맡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번에 이사회에서 어찌 보면은 네, 회장으로 당연히 승진한다는 것은 뭐 기정사실화된 부분이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사실 난관이 좀 있죠. 난관이라고 하기는 그렇습니다만은 아직까지도 뭐 글로벌 대외 변수들 또 불안함 이런 부분들이 여전해요. 또 앵커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실적 네, 쇼크 수준으로 지금 나오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이 부분들이 얼마나 이제 개선이 되어 갈런지 이런 부분들은 좀 이제 우리가 좀 체크를 해 가야 되는 상황인 것이고, 사실 부회장에서 회장이 됐다 해서 우리 나인원 의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별 다를 것은 없을 것 같아요. 뭐 지금까지 우리 시장을 둘러싸고 있는 변수들, 악재들 이런 것들이 뭐 좋아지지는 않을 거란 말이죠. 또 이제 좋아지긴 하겠습니다만은 단기적으로도 이게 좋아지지 않을 거니까, 그렇다 보니까 지금 해왔던 그대로 뭐 계속적으로 이제 받아들이면 좀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시장의 그 관심은 어디에 있느냐, 바로 이 부분들이 아닌가 싶어요. 사실 이 삼성전자가요, 현금만 200조를 지금 확보하고 있는 부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렇다 보니까는 이 자금들이 어디에 풀릴지 이 부분들에 이제 주목을 좀 하고 있다는 것이죠. 뭐 자금 규모도 아주 막대한 규모인 것이 맞는 것이고, 또 무엇보다도 이 삼성이 좀 움직인다라는 것, 네, 시장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이 어디에 그 투여가 되는지 또 투자가 되는지 혹은 또 M&A가 되는지 이런 부분들 좀 집중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한테는 충분히 매매 팁으로 작용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뭐 더불어 본다면은 사업 재편, 네, 이재용 회장의 사업 재편에도 이제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인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 부분들은 어찌 보면 우리한테 이미 팁을 줬던 부분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지난 5월로 돌아가 보면은 450조의 투자 얘기가 있단 말이죠. 여기에서 이제 언급한 부분들이 바로 반도체라든지 바이오라든지 또 로봇과 같은 IT 신사업이라는 것이죠. 이 미래 신사업을 중심으로 이렇게 막대한 규모가 이제 투자가 되는 부분이라는 것, 당연히 관심을 둬야겠죠. 그런데 공교롭게도 시장이 좀 여의치가 않았습니다. 네, 많이 부진했죠. 이와 동조돼서 관련 섹터들 또 종목들도 네, 안 좋았습니다. 그런데 네. 지금 상황에서 본다면은 오히려 그동안 뭐 이 시장 부진으로 인해서 가격 매력이 발생된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는 곧 저가 매수의 유입이 이루어질 수가 있으면서 이 바닥을 탈피하려는 이런 모습들이 나올 수가 있다는 부분들이죠. 때문에 이제 언급드린 뭐 반도체도 좋고 바이오도 좋고 또 IT 신사업 뭐 UAM 그래요. UAM까지도 뭐 포함하시죠. 뭐 로봇 뭐 이런 부분들도 계속적으로 이제 우리가 관심을 둬야 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분명 매매 팁이 될 겁니다. 네. 기억하시길 바라겠고, 더불어 본다면은 이 삼성이 최근에 뭐 상당히 좋은 움직임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는 뭐 여러 매체들에서 이 삼성을 다루면서 이제 매수 관점에서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는 부분들이 많을 거예요. 사실 이번 주 내내 아마 그랬을 겁니다. 뭐 저 이번 주 월요일 날 어땠습니까? 삼성전자 네, 유의미한 시그널이 발생이 됐기 때문에 추가 매수를 고려하시는 분들 혹은 뭐 관심이 있어서 신규 매수를 고려하시는 분들 이제 매수를 고려해도 된다라고 이렇게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몇 주 전, 몇 달 전에 말씀드린 것이 아니에요. 바로 이번 주에 말씀을 드렸다는 것이죠.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일단 삼성이 이렇게 유의미한 흐름들을 나타낸다는 건 뭐겠습니까? 시장 안 밀린다라는 거예요. 네, 사실 시장이 뭐 어떻게든 움직여 왔던지 간에 안 좋은 시국을 거쳐왔다 보니까 사실 우리가 올라도 걱정, 내리면 더 걱정인 이런 그 마음 졸이는 상황들이 계속적으로 있어 왔는데, 하지만 삼성이 이렇게 긍정적인 모습이다? 시장은 버틸 겁니다. 물론 그 안에서도 차별화 양극화가 계속적으로 있을 것인데 그래도 당분간이라도 좀 마음 안심하고 좀 볼 수 있는 상황이 그려지지 않겠느냐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그런데 이제 아직까지도 말씀드렸듯 뭐 변수 이런 부분들은 해소되거나 완화되거나 소멸된 것은 아닙니다. 때문에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볼 수밖에 없다라는 것, 이 부분도 여러분께서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충성 위원께서 월요일에 삼성전자의 유의미한 시그널을
포착했다며 분명히 당겨주기 위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아마 매수 단가를 좀 낮추고 싶으신 분이나 신규 매수할 분들은 지금이 괜찮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오늘 좀 목요일까지의 흐름이 정말 그렇게 보였고요. 자, 이제 삼성전자와 또 삼성그룹주는 실적 향상과 또 새로운 모습을 보여야 된다라는 의견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아까 뭐 나인원 의원 말씀대로 삼성이 어떤 먹거리를 새롭게 보느냐. 아까 로봇, 바이오, 2차 전지. 자, 그쪽도 계속 봐야 되겠네요. 자, 그러면 오늘 핫 키워드는 어떤 섹터를 좀 핫하게 볼 수 있을까?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오늘장 이슈 키워드입니다. 자, 오늘은 자동차주에 대해 점검해 보겠습니다. 또 2차 전지주가 될 수도 있습니다. 현대차를 비롯한 자동차주가 최근에 개인 투자자들의 마음을 좀 애태우고 있습니다. 주가가 좋지 못한데요. 자, 그런 가운데 현대차가 미국에서 이제 전기차 공장 첫 삽을 떴습니다. 굉장히 펀더멘털도 괜찮고 그런데 수급도 잘 안 따라준 뿐더러 왜 이렇게 주가도 잘 못 갈까? 어떻게 보십니까, 나인원 의원님? 일단 과도기죠. 일단 지금 내연기관 차량에서 전기차로 넘어가는 그런 어떤 과정 중에 있는데 이게 예상을 좀 빗나갔습니다. 일단 전기차 같은 경우는 2025년 기준 했을 때 전체 자동차 시장의 10% 이상의 비중을 차지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계속적으로 나왔고 그 정도 되면 그 이후서부터는 많은 분들이 잘 아실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황해 법칙이라고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법칙이라고도 하는데 2배수씩 그 시장의 규모가 계속적으로 이제 커질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계속적으로 나왔습니다. 근데 이 예측 자체가 좀 빗나갔습니다. 일단은 코로나를 넘어서면서 전기차는 많이 팔리긴 했지만 예상치를 하회하였고요. 또 그에 따른 또 인프라 확충도 대대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보았지만 그렇지도 못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미국 내에서는 하이브리드 차량, 즉 전기와 내연기관이 같이 혼용된 차량이 상당히 판매량이 좀 급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앞서 말씀드린 2025년 전체 자동차 시장의 10% 비중을 차지하는 그 시점, 그 자체가 약 한 3년 정도 미뤄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2028년 정도까지 전체 시장의 전기차가 차지하는 비중이 10% 이상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때가 오게 될 것이다. 근데 이 시기가 미뤄지면서 많은 기업들이 힘듭니다.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이제 폭스바겐도 마찬가지고요. GM, 포드, 또 현대차, 기아차. 자, 왜냐하면은 전기차를 생산할 수 있는 중요 핵심 부품들을 생산할 수 있는 설비에 대규모 자금을 투입을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사실상 어찌 보면 리스크로 작용을 하고 있다라는 것. 이런 부분들이 다소 좀 아쉽고요. 자,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과도기에 있습니다. 뭐 테슬라처럼 전기차만 생산하는 것도 아니고 판매량은 유의미하게 늘어나고 있고 아주 평가도 좋습니다. 아이오닉 5, 아이오닉 6, 지금 GV60 같은 경우에도 해외에서 극찬이 이어지고 있고 제가 보기에도 상당히 가성비 좋은 차량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 있어서 테슬라를 절대 넘어설 수 없는 그 한계가 분명 존재하고 있다 보니까 최종적인 판매를, 그러니까 최종적인 어떤 구매를 선택할 때에는 현대차보다는 테슬라를 선택하는 비중도 더 커졌고 또 테슬라를 선택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오히려 조금 더 저렴한 저가 차량을 선택하는 그런 어떤 선택지가 충분히 존재하다 보니까 뭐 이래도 저래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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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래도 저래도 여러 가지 사항들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전반적인 매출 부진이 조금 발생하지 않았나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특히나 일단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상승세를 계속 이어왔었고 영업이익도 꾸준하게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년 동분기 대비했을 때 오히려 영업이익은 크게 증가를 했는데 다만 좀 아쉬운 게 뭐냐면은 내연기관 차량에 들어왔었던 세타2 엔진이 품질 보증 기간이 사실 이제 평생이다 아니다 뭐 여러 가지 국가별로 좀 다르긴 한데 그 워런티에 따라서 지금 현재 현대차가 부담하게 되는 손실 비용이 대폭 증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이제 조 단위로 발생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금 현재 영업이익을 계산했을 때 분명 전년 동분기 대비했을 때 성장을 하였지만은 오히려 지금 현재 적자를 잡거나 아니면 그 전년 동분기 대비했을 때 오히려 영업이익 폭이 좀 작아졌다라는 것이 시장에 조금 아쉽게 작용을 하였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일단은 지금 현재 미국 내 조지아주에 전기차를 생산할 수 있는 설비를 지금 현재 착공을 들어갔습니다. 자, 이 부분들은 일단 IRA, 즉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해서 전공법으로 일단 나가겠다. 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어떤 법안이 통과되고 그것이 발효가 되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예외적 상황을 두고 법을 조금씩은 수정하거나 바꾸거나 또
또는 예외 상황을 두고 어떤 행위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그게 안 됩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법이 정해지면 무조건 법령을 따라야 됩니다. 즉 현대차만 예외적으로 어떤 보조금을 지급해 주겠다라는 것이 아예 되질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대차 입장에서는 차라리 착공을 빨리 해서 빨리 생산량을 늘려서 판매량을 늘리겠다라는 방식으로 이제 바꾸게 된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오늘 시장에서 자동차 부품 관련 종목군들 상당히 크게 반응을 좀 하였었는데, 아무래도 이런 종목군들이 실질적인 수혜를 보기에는 시간상으로 놓고 보게 되는 최소 3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예. 자, 왜 3년 뒤에 공장이 착공되고 실제 생산이 그쯤부터 시작을 하니까, 즉 테마주란 얘기죠. 그런데 여기에 있어서 우리가 조금 괄목해 볼 만한 상황들은 뭐냐? 우리나라 2차 전지 완성형 배터리를 만들고 있는 기업들, 대표적으로 LG 에너지 솔루션과 그다음에 삼성 SDI. 자, 이 두 기업 같은 경우에는 오늘 시장에서 어찌 본다면 저항이라고 불렸었던, 돌파를 전혀 할 수 없었던 그 가격대를 돌파하면서 막강한 외국인 기관의 수급까지 뒷받침되었습니다. 여기가 고점이 될 수 있겠지만 이미 돌파를 해냈기 때문에 일종의 눌림 이후 다시 한번 재차 상승으로 전환될 가능성까지도 크게 열어줄 수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당분간 전기차 그리고 현대차, 기아 뭐 이런 부분들을 같이 엮어서 놓고 보게 된다면 전기차에 대한 어떤 판매량 증가 그리고 브랜드 인지도 상승 아주 좋습니다. 주가는 조금 아쉽습니다만 일단 회사는 전혀 문제가 없다. 기업은 잘하고 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2차 전지 완성형 배터리를 생산하고 있는 기업들 역시 마찬가지로 같이 좀 묶어서 현대차, 기아차가 잘 나가면은 2차 전지 완성형 배터리를 만드는 기업들 역시 마찬가지로 같은 호재로서 작용할 수 있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현대차는 인류를 위한 진보라는 이제 개념하에 앞으로 현대차가 전기차를 좀 이끌어가는 시대를 만들어가겠다라는 의지를 판명시켰는데요. 자동차주는 워낙에 지금 주가가 조금 지지부진한 가운데 이것보다는 좀 다른 쪽을 또 봐야 된다라는 의미이실까요? 아까 뭐 자동차 부품주도 그렇고 아니면 어떤 특징주를 좀 보고 계세요? 자, 에코프로비엠이라는 종목을 좀 보고 있고요. 그건 2차 전지주 네, 아닙니까? 에코프로비엠. 자, 일단은 많은 분들이 좀 우려했었던 게 테슬라 같은 경우 이제 LFP 배터리로 넘어가면서 리튬 인산철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적으로 나왔죠. 근데 실질적으로 테슬라 외에는 그렇게 리튬 인산철 배터리를 활용하는 기업들이 없습니다. 지금도 에너지 밀도가 작습니다. 리튬 이온은 실질적으로 뭐 완충을 한다 할지라도 뭐 장거리 달린다 해도 500km의 주행 가는 거리가 있다 할지라도 실제 여름 때와 겨울 때가 매우 다를 뿐더러 그 양조차도 계속적으로 이제 감소하는 그런 어떤 부분들이 있나 봅니다. 저도 지금 전기차를 운행을 하지 않아서 근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일단 단점들이 많다 보니까 일단 고급 차량을 생산하고 있거나 고급 차량을 계속적으로 생산할 계획이 있는 기업들은 리튬 이온 배터리를 선호한다든지 더 나아가서 하이니켈 또는 하이망간 이쪽을 좀 보고 있습니다. 자, 에코프로비엠은 하이니켈 즉 리튬 이온 배터리에 어떤 양극재가 들어갈 때 니켈의 함량을 80% 이상 늘림으로써 에너지 밀도를 대폭 확장한 그런 양극재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LFP 배터리, 즉 리튬 인산철 배터리는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합니다. 저렴한데 그것을 조금 극복할 수 있는 게 뭐냐? 하이망간입니다. 즉 하이망간 양극재는 실질적으로 리튬 인산철보다 10% 정도밖에 비싸지 않습니다. 그래서 리튬 인산철 배터리가 필요한 곳에 오히려 대체제로서 하이망간 배터리에 대한 어떤 가능성까지 열어두고 있는데 이 또한 역시 네. 에코프로비엠이 충분히 그 가능성을 열어두고 양극재 생산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박스권 내에서 뭐 상승도 하고 일시적으로 하락도 하고 다시 재차 반등을 보여주고 있지만 머지않아 정고점을 돌파할 만큼의 강한 시세 충분히 기대할 수 있는 시장에 몇 안 되는 종목이다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 이게 자동차에 오늘 시작을 했는데 자동차주로 시작을 해서 기승전 좀 2차 전지가 된 감도 있습니다. 자, 그만큼 지금 시장의 주인공은 2차 전지라는 것이 또 실감하게 되고요. 현대차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에 무리수를 두고 대응하기보다 전공법으로 여론 조성을 유리하게 대응해 나가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앞으로의 흐름을 기대하면서 자, 현대차 비롯한 자동차주의 오늘 분석 김종섭 위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IRA 하면은 사실 방송에서 이런 말씀드려도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바이든 대통령이 정의선 회장이 뒤통수를 친 거 아니겠습니까? 혜택을 준다고 하고 안 준대요. 또 옐런 재무장관인가요? 네, 우리나라 의견을 반영해서 좀 고쳐보겠다라고 했으면서 그냥 법대로 하겠대요. 네,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사실 개인적으로는요. 아니 동맹국의 그 이익까지 훼손해가면서 자국의 이런 것들만 챙긴다? 좀 화가 나는 부분이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참 세상 돌아가는 게 다 이런 것 같아요. 네.
일단 그래도 이런 상황에서도 이 현대차가 미국에 이제 첫 삽을 좀 떴습니다. 네. 네, 첫 삽을 떴고 뭐 공정 설립 공식화를 했는데 근데 사실 이 IRA 때문이라도 미국에서 빨리 만들고 판매하는 네. 것이 좋죠. 때문에 이제 빨리빨리 진행이 되는 이러한 부분들은 사실 긍정적이다라고 좀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아시겠습니다만은 아직 본격적으로 생산이 되려면 좀 멀었습니다. 때문에 이 부분들이 어떻게 작용할런지는 조금 더 이제 지켜보면서 뭐 차차 앞으로도 이제 주제를 다룰 일이 있을 거예요.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을 차차 지켜보면서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하고 그럼에도 사실 긍정적으로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앞서 우리 나이론 의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글로벌 각국은요 내연기관 그 자동차에서 이 전기차로의 전환에 속도를 높이고 있는 이러한 그 상황이다라는 것이죠. 때문에 당연히 뭐 수혜라든지 이런 부분들 또 글로벌 트렌드 이런 부분들이 읽을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분명 이쪽에 초점을 두고서 관심을 지속 가져야 되는 부분들이 좀 맞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 더불어 본다면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다음 달입니다. 유럽에서 이제 5개국에서 동시에 아이오닉 6를 이제 판매하는 이런 부분들 있습니다. 뭐 반응이 상당히 좋다라고 하죠. 때문에 이제 판매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이제 기대가 되는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글로벌 전반적으로 보면은 이 자동차 산업에 대해서 2030년까지 1,700조 이상이 투자가 된다라고 합니다. 역시나 어마어마한 그 규모고 물론 이제 시간적 여유는 있긴 합니다만은 당연히 수혜를 볼 수 있는 그 분야들이 나오게 마련이에요. 역시나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꼭 네. 집중하고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 그렇다면은 이제 우리가 관심을 둔다 하더라도 이 완성차주들이냐 혹은 부품 쪽이냐 이 부분들을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대표 종목들 몇몇 종목들을 그 같은 기간 수익률을 좀 체크를 해왔는데 바로 지난 6월 중반부터 9월 중반까지 뭐 완성차도 그렇고 부품 쪽도 그렇고 네, 한 차례 추세를 그려가면서 상당한 탄력들을 나타낸 바가 있어요. 네. 일단 완성차주 현대차 아니겠습니까? 현대기아 아니겠습니까? 일단 현대차 기아 같은 경우를 보면은 현대차는 같은 기간 한 22%가량이 좀 올랐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아 같은 경우에는 13% 정도가 올랐습니다. 그런데 이 부품 쪽으로 가면 일반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종목이 뭐 SL이라든지 화신이란 말이죠. 네. 근데 SL 6월 중반부터 9월 중반까지의 그 수익률을 딱 보니까 이게 거의 60%입니다. 60% 가까이 좀 올랐고 화신 같은 경우에는 55%가량이 올랐다는 것이죠. 단순히 완성차와 이 부품주를 이제 비교해 본다면은 부품 쪽의 수익률이 월등하죠. 그렇다면 힌트를 얻어야죠. 안정성을 원할 것이냐, 아니면 화려한 퍼포먼스를 얻을 것이냐. 이거에 따라서 이제 완성차주를 한다든지, 혹은 부품 쪽을 한다든지 이게 정해질 것 같아요. 이것은 아마도 여러분들이 이제 성향에 맞게끔 이렇게 정하는 네. 것이 좀 맞을 것 같고 그렇다 보니까는 단순한 이 수익률 자체만 놓고 본다면은 아무래도 네, 선택은 여러분의 몫이겠습니다만은 수익률 쫓는 입장에서 본다면은 네, 부품 쪽으로의 관심이 조금 더 낫지 않겠느냐라는 말씀까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렇군요. 김충성 위원께서 주목하는 특징주는요? 그래도 방송이잖아요. 네, 무난한 종목을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역시나 그 부품 쪽에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대위아를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일단 네, 차트를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은 뭐 원체 친숙한 종목이기 때문에 별다르게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바로 이 기간이었죠. 지난 6월 중반 그리고 9월 중반. 이 기간에 이 종목도 이 무거운 종목이 마찬가지로 약 60% 가까이 올랐습니다. 이 무거운 종목도 이렇게 끼 있고 탄력 있게 움직인다는 것을 아셔야죠. 그리고 나서 이 눌림인데 큰 틀에서 놓고 보면은 어떻습니까? 바닥이죠. 네, 크게 놓고 보더라도 또 단기간으로 놓고 보더라도 바닥이에요. 또 최근에 이 과정을 놓고 본다면은 네, 하락 추세를 벗어나는 움직임이란 말이죠. 하락 추세를 벗어났다? 이제는 횡보 아니면 상승인데 이 말은 저점 매수만 잘하면은 손실 없는 그런 대응이 가능합니다. 네. 뭐 지금 많이 눌려 있고 이제 턴어라운드 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네, 매수의 관점으로 봐도 된다라는 예. 관점에서 부품 쪽에서 현대위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부품 가운데서 현대위아입니다. 오늘 자동차주 그래도 어려운 와중에서 현대차는 미국에서 첫 삽을 떴습니다. 보조금을 주겠다라고 했다가 안 주는 등 이제 강국에서의 어려움을 맞닥뜨리고 있는데 앞으로의 현대차의 모습을 좀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